가래는 흔히 목에만 생기는 걸로 저는 있었는데 코나 폐에도 생기나요? 네, 물론입니다. 가래는 노폐물이기 때문에 호흡기에 관련된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가래가 계절적으로 많이 생기는 때가 언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땀을 많이 흘리지 않기 때문이죠. 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 노폐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래로 배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가래가 만들어지는 이유와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주로 기관지나 폐 쪽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가래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가래는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면역력이 염증과 싸워서 그 잔해물로 가래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면역력을 좀 강화해서 더 이상 염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면 가래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겠죠. 반대로 면역 관리가 잘 되지 않게 된다면 가래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겠죠. 다음은 비슷한 내용으로 알레르기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미세먼지라든가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을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식품과 연관된 알러지의 경우에는 장 면역과 연관이 아주 깊기 때문에 장 관리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방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나 아니면 집안의 가전 제품이나 가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 물질 등에 의해서도 가래는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래가 끼는 부위별로 살펴보자면 상부 기관지에 가래가 낀 경우는 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발열과 발적을 염증에 의해서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 항생제나 해열제를 섭취하셔서 빨리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흔한 후두 부위인데요. 주로 코를 통해서 넘어오는 가래가 머무는 자리가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가래가 아니더라도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후두 부위가 자극이 되어 잔기침을 많이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과식은 피하시고 탄산 음료는 줄이시는 것이 좋겠죠.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는 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에 있는 관략근의 문제 때문입니다. 위에 좋은 식품을 드신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폐에 가래가 낀 경우인데요. 이런 가래의 주범은 역시나 담배가 주범이 될 수 있겠죠. 짙은 가래가 나오기도 하지만 거품이 낀 가래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도 가래가 만들어지지만 최근에는 간접 흡연에도 가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흡연하시는 분이나 흡연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나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란 가래가 생기는 경우는 코나 몸에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열이 생겼을 때에도 노란 가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맑은 가래라 하죠. 이런 가래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노란 가래의 경우라고 한다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신호로 보시고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야 배출이 용이해집니다. 적절한 습도 유지와 충분한 수분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은 폐의 기운을 도우면서 가래를 삭혀주는 식품이 있는데요. 도라지, 무, 파프리카, 양파, 백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는 기침 가래는 물론이고 기관지 천식이나 비염 축농증에도 모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무는 폐의 기운을 돋아서 호흡기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다스리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예로부터 많이 활용을 했었었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상기된 신체 기운을 내려 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이나 머리에 열기가 많아서 생긴 증상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무에 함유된 영양소를 좀 살펴보자면 비타민 A, 비타민 B1, B2, 비타민 C 등이 아주 풍부하고요.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 효소인 디아스타제 풍부하고요. 지방을 분해하는 에스테라제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무는 껍질부터 안쪽까지 영양 성분이 아주 풍부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죠. 노폐물 배출은 물론 위 통증과 위궤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과식으로 속이 더부룩할 때는 무를 큼지막하게 한 조각 드시게 됩니다. 그럼 위가 아주 편해지게 되죠. 무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아주 좋은데요. 껍질에는 못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혈압을 낮춰 주는 작용이 탁월합니다. 알타리무는 기침가래에 좋고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니코틴의 해독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물을 썰거나 씹을 때는 미롯이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 효소는 무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을 분해해서 알싸한 맛을 내는 유황 화합물을 발생시키게 되어 항염작용과 살균작용을 더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운맛을 싫어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물을 식초에 잠깐 담가두시면 이러한 효소가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알싸한 맛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무에는 카로틴을 비롯해서 칼슘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피부 미용은 물론 뼈 건강과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뿌리보다 약 몇 배 이상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무청은 100g 당 열량이 13kcal 불과하고요.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해서 제철에 무청이 달린 재래종 초록물을 구입해서 드시는 것이 맛과 영양면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침 가래에 좋은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지금 소개해 드릴 식품들은 단독으로 드셔도 도움이 되고 무와 함께 드셔도 도움이 되는 식품들입니다. 배에 루테올린 성분이 기침, 감기 등 기관지 질환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이 기침이 잦고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에게 배나 배숙을 먹이는 것은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이죠. 다음은 도라지입니다. 목이 아플 때 도라지를 끓여서 차로 마셔도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알려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열을 가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약입니다. 대부분의 한약은 탕약으로 열을 가해서 만들어 마시는데 그렇게 해야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호흡기에 점액 분비량을 늘려서 가래를 묽게 해주고 쓴맛을 내는 사포닌 성분이 점액 분비를 촉진해서 세균에 대항하는 힘을 키워주기도 합니다. 도라지를 잘 씻어서 2시간가량씩 60도 정도로 가열한 경우에는 사포닌 성분이 8배나 많아진다고 하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열을 가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인식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라지와 비슷한 더덕의 사포닌이 풍부해서 기침과 가래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고요.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 등으로부터 기관지 폐를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더덕은 천식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줄여서 면역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몸속의 독성 물질들을 줄이는 해독 작용도 아주 뛰어난 편입니다. 양파, 파뿌리, 마늘도 모두 가래해도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혼합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차나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가래를 삭히는데 큰 도움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이라면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가래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건강지킴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영상을 만드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최고의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합니다.